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후덥덥한 게 이제 긴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행선을 쭉 가는 길이 이쪽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산 대서문길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내시 묘역길이라고 하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서 진관사까지 갔다 오는데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코스가 제가 행선을 하는 코스인데요. 그 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참, 우리 역사 중에서도 이제 슬픈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한번 막 가십거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과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왕궁에 있던 그 임금의 여자들, 왕비를 제외한 사람들은 후궁이라 그러죠. 그 돌아간 임금들의 후궁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왕의 그저 첩이니까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왕궁에 살던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들, 우리 환관이라 그러죠. 환관, 이 내시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장례를 지내줄까?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걸었던 그 길이 둘레길 이름이 아주 웃깁니다. 내시 묘역길입니다. 그 내시에 묘가 있거든요. 아마 나라에서 이제 공동으로 그저 내시가 돌아가시면은 그게 묻었던 곳이 아마 이제 북한산 일대인데 그 묘역길 끝머리 위로 올라가면은 이 절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고찰 중에 진관사라고 하는 사찰이 또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바이든 여사가 그 진관사에 와가지고 여성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주 아름다웠다고 다시 또 한국에 방문하면은 일로 오고 싶다고 한 그 사찰이 이제 진관사입니다. 이 진관사의 절은 여성들로 유명한 절인데요. 왜 여성들 절이 됐냐. 임금님의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후궁들,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진관사로 와가지고 그 여성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저쪽, 비봉 바로 옆에 가보면은 성가사란 절도 있는데 옛날 유경수 여사가 자주 들락거렸던 절이죠. 성가사 거기도 여성들만 있는 절입니다. 이게 진관사와 성가사가 왕실에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후궁들이 다른 데 시집을 못 가고 하니까 그대로 다 머리 깎고 이제 비구니가 됐죠. 그리고 이게 가정을 이루지 못한, 후손을 가지지 못한 그 여자들이 주로 이제 여성이 되고, 남자들이 이제 가정을 가지지 못한 게 이제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역사의 한 그 단민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만 생각하면 내시 그 정도면 가나다란 목소리 내고 마마하고 좀 알랑방구 끼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중국 역사에 보면은 이 내시라 그러지 않고 주로 걔들 환관이라고 불렀죠. 그 후한 말기에 10명의 환관이 나라를 망쳤다 그래가지고 그걸 십상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환관 중에 진짜 유명한 환관은요, 정화입니다. 정화. 여러분 혹시 정화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300척의 배를 가지고 이게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까지 선단을 이끌고 무역을 하러 갔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환관이거든요. 장군이면서도 무역상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한, 그리고 뭐 세계 일주를 했던 마젤란, 뭐 바스코다가마 이런 친구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콜럼부스가 이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을 때 그 배는 세 척이었습니다. 세 척. 선원 88명. 그리고 배의 길이가요, 한 120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명나라 시대 황관이었던 정화가 그 선단을 이끌고 갈 때 엄청난 배의 크기입니다. 그게. 그 배 크기가 아마 300 몇십 미터 됐죠. 그리고 그런 배가 300척 넘게 꾸려가지고 그 정화가 선단을 끌고 동남아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무역을 하고 했을 때 그때 남겨둔 중국인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일대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화교들, 그 화교의 뿌리가 명나라 시대의 그 정화가 같은 그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 황관이,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조선시대 내시들은요, 환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면은, 이제 통상 이제 우리가 불화를 깐다 그러죠. 그 내시가 결국 성기 제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내시라 그럽니다. 뭐 대부분 다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조선시대의 내시는 그냥 고추 끄트머리만 잘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다 잘라버리면 피가 많이 나서 죽기 때문에 고무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피가 안 통하면 그 끝부분이 썩거든요. 나중에 썩은 걸 똑 떨어져 내버리고 그 부분을 불로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추를 불로 찢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자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 고자란 말이 이제 너무 이게 좀 저속하다 그래가지고 환관 또는 이제 내시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중국 환관들은요, 원래 그 첫 시조는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왕궁에서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추뿐만 아니라 포로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거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면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돌아가게 되면 그 후궁들은 전부 다 절로 다 보냈습니다. 그 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길을 뚝 걸으면서, 내시 묘역길을 걸으면서, 내시들의 영적 에너지, 영혼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왜 이게 불쌍한 인생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남아 선원 사상이 쭉 내려오게 된 이유는, 남자를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를 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자손을 아들이라 그랬고 땅의 자손을 딸이라 그랬습니다. 의미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 이제 왜 그렇게 아들 선호 사상을 많이 하면은 이 우리의 머리 깊은 곳에 환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환생. 내가 몸을 버리고 영적 에너지만 남아가지고 저승에서 맴돌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려면은 후손의 몸을 빌려서 내려온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90한 6, 7%는 대부분 다 의식 에너지의 진동수가 같은 후손의 몸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통상 그 환생의 비율을 보면은요, 남자는 남자로 주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주로 태어납니다. 몸을 통해 가지고 의식의 에너지, 생각 에너지의 기의 껍데기를 그런 식으로 다 굳어졌기 때문에 서너 번만
환생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남자로만 환생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만 환생을 한다는 게 90한 5, 6%가 그렇게 되거든요. 환생의 법칙은. 근데 내 후손에 아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다시 또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독스럽게 아들 선호 사상을 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자기 외갓집 이 목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환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얘가 어느 레벨에 내 손자나 내 후손이 아들인가 딸인가 낳게 보면은 이게 며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며느리의 이 목의 혈통을 딱 보면은 아, 이게 손자가 들었을지 손녀가 들었을지를 거의 알게 됩니다. 그 깊은 내용이니까 그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우리 도반들 모였을 때 오프라인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그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럼 왜 트랜스젠더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남자의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내부의 속은 여성성이 많이 강할 때 아무리 현재의 몸은 남자 몸을 갖고 있더라도 내부는 자꾸 여성성이 있을 때는 그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좀 깊은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내시와 후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시는 자기가 태어나게 될 그 후손에 없어가지고 죽고 나면은 자기를 장례 지내고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결국 양자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양자를 드린다고 해서 그 양자의 후손으로 자기가 태어나느냐, 잘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전자가 계속 같이 돌아가야만이 그 후손으로 자기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불쌍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것이 내시나 후궁이나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환생의 법칙과 또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덕도를 하게 되면은 환생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요, 본인의 이제 후손이 없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묘역을 하는 것도 나라가 그냥 한번 죽었으니까 무덤은 관장을 해주고 한 2, 3대까지는 관청에서 와가지고 좀 배워주고 또 절간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하지만은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걸었던 이 내시 묘역길은 말이죠. 내시 묘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앞에서 그냥 한번 명복탐을 빌어주고 연파를 한번 쏴주기도 했는데 영적 에너지가 잡히지는 않더만요. 조금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후궁들이 그 진관사나 성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역생을 보내고 자기의 딸의 자기 후손을 남기지 아니하면은 환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저 동양에서의 가장 자기 자신의 우리 조상을 굉장히 하나의 신으로 모시고 서양에서는 그냥 만들어진 신을 가지고 모시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령 자체를 수호령을 조상줄로 잡고 하늘로 잡냐 이게 동상의 문화의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시나 후궁은 보호할 수 있는 조상이나 또는 지금 보호해야 될 후손이나 내가 또 다시 또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려면은 이 자손이 번창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도 없어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들이든 딸이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영적 진동소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번 생에서 다 못한 그런 한은 다음 생에서도 풀이할 수 있는 몸을 받을 터전을 만들어 놨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행성길에 있었던 슬픈 역사의 두 직업 내시와 후궁에 대해서 한번 운행 법칙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